독일의 자랑, 강철로 만들어진 야수. 1941년 5월 독일 전함 비스마르크는 바다를 지배하기 위해 출항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해군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스마르크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독일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폴란드와 서유럽을 장악했고 북유럽까지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노르웨이를 침공하는 과정에서 해군력이 크게 소모되었고, 이는 강력한 해군을 보유한 영국과의 싸움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독일은 정면 대결 대신 대서양을 오가는 영국의 수송선을 습격해 보급망을 붕괴시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초기에는 유보트가 투입되었지만 영국이 수송선단에 호위함을 배치하면서 전과를 올리기가 어려워졌고, 이때 따끈따끈 만들어진 비스마르크가 투입되었습니다. 강력한 전함이 있다면 호위함을 제압하고 수송선단을 공격할 수 있었죠. 그러나 문제는 비스마르크가 발트해에서 영국 몰래 대서양까지 이동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독일은 이를 위해 노르웨이 방면으로 크게 우회해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 사이의 덴마크 해협을 통과하는 경로를 택했습니다. 1941년 5월 18일 비스마르크는 순양전함 프린츠 오이겐과 함께 발트해를 떠나 북대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5월 20일 덴마크 카테가트 해협에서 스웨덴 정찰기가 비스마르크와 프린츠 오이겐을 발견했고, 이 정보는 영국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영국 해군은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함 프린스 오브 웨일스, 순양전함 후드, 그리고 구축함 6척이 비스마르크를 저지하기 위해 출항했습니다. 특히 순양전함 후드는 20년간 세계 최강의 전함으로 군림해왔고, 프린스 오브 웨일스는 최신 전함입니다. 5월 23일 저녁 독일 함대는 그린란드 인근에 도달했습니다. 이때 영국의 중순양함 서퍽이 독일 함대를 포착했고, 독일도 서퍽을 발견했지만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시간 후 비스마르크는 동남쪽에서 중순양함 노퍽을 포착해 포격했지만 명중시키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비스마르크의 레이더가 고장나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프린츠 오이겐이 대신 앞서 나갑니다. 5월 24일 새벽 비스마르크는 순양전함 후드와 전함 프린스 오브 웨일스를 포착했습니다. 거리는 약 19km. 후드가 먼저 포문을 열었지만 목표를 잘못 잡아 프린츠 오이겐을 공격했습니다. 프린스 오브 웨일스는 비스마르크를 겨냥했으나 포탑 고장으로 일부만 발포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 사령관 리첸스 제독은 교전을 피하고 싶었지만 결국 반격을 지시합니다. 독일은 영국과 달리 첫 번째 사격부터 성공합니다. 프린츠 오이겐의 포탄이 후드를 직격하며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프린스 오브 웨일스의 포격이 비스마르크의 명중의 연료가 유출되었지만 전투에는 즉각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영국 함대가 원활한 포격을 위해 선회하던 와중 비스마르크의 포격이 후드에 탄약고 금방에 명중했습니다. 이로 인해 후드는 유폭으로 침몰합니다. 2대1이 된 프린스 오브 웨일즈는 더 이상 대응이 힘들었고 뒤로 후퇴합니다. 20년 동안 최강 자리를 차지했던 후드가 침몰하자 영국은 개빡돌아서 비스마르크를 무조건 격침시키기로 합니다. 즉시 함대가 총출동했죠. 한편 연료가 유출되고 있는 비스마르크는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배는 크게 기울었고 어쩔 수 없이 반대편을 침수시켜 균형을 맞춥니다. 이로 인해 비스마르크는 속력이 느려졌고 북대서양으로 진출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리첸스 제독은 작전을 포기하고 후퇴를 결심합니다. 멀쩡한 프린츠 오이겐은 작전을 수행하러 가고 비스마르크는 수리하러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가까운 노르웨이 해역은 이미 영국이 장악했을 것으로 판단되었고 결국 3,700km나 떨어진 프랑스 생나제르 항구로 향했습니다. 한편 개빡친 영국은 열심히 비스마르크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비스마르크를 포착했던 서퍽과 노퍽은 프린스 오브 웨일즈를 선두로 후방에서 독일 함대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었으며 동쪽에서는 전함 킹 조지 5세와 항공모함 빅토리어스가 접근 중이었습니다. 프린츠 오이겐이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하려면 영국 몰래 비스마르크와 분리되어야 했고 리첸스는 포구를 틈타 선에 기동을 하며 후방에 영국 함대와 교전을 벌인 뒤 프린츠 오이겐을 몰래 분리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5월 24일 저녁 북동쪽의 항공모함 빅토리어스에서 9기의 뇌격기가 비스마르크를 공격하기 위해 출격했습니다. 뇌격기들은 크게 선회하여 비스마르크의 우연을 공격했고 어뢰 한 발이 명중했지만 큰 피해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비스마르크를 추격하던 영국 함대는 독일 유보트의 공격을 우려해 지그재그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지그재그 항해는 어뢰 공격을 회피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동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영국 함대의 기동성이 저하되어 비스마르크를 놓쳤고 리첸스는 이 틈을 타 기막힌 탈출을 감행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크게 선회하여 프린스 오브 웨일스와 빅토리어스 사이를 빠져나간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엄청난 기동이네요. 덕분에 영국은 비스마르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추격을 따돌린 리첸스는 이제 무사히 프랑스로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독일 제공권 지역까지 도달해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죠. 그러나 영국 정찰기에 포착되었고 영국 함대가 출동합니다. 지브롤터에서 출발한 순양전함 리나온과 항공모함 아크 로열 그리고 순양함 셰필드가 남쪽에서 접근했고 항공모함에서는 뇌격기들이 발진했습니다. 이미 상태가 악화된 비스마르크에게 치명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뇌격기에서 발사한 어뢰가 비스마르크의 방향타를 강타하며 조타 장치가 고장났습니다. 이제 비스마르크는 조종 불능 상태가 되었고 그저 거대한 표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비스마르크는 남동풍에 떠밀려 북서쪽으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받은 아크 로열의 함장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갑자기 북서쪽으로 향하는 거지? 저쪽으로 가면 영국 함대가 있는데? 하지만 곧 정찰기로부터 비스마르크가 좌연으로 변침 중이라는 보고가 들어왔고 영국 함대는 곧 깨달았습니다. 아, 저 새끼 고장났구나. 이제 비스마르크에게 남은 것은 마지막 고장입니다. 북서쪽에서 접근한 4척의 구축함이 비스마르크를 습격했지만 강력한 포격에 밀려 후퇴해야 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기름이 새고 방향 전환이 안 되는 사소한 고장이 있을 뿐 한 포는 멀쩡했으니 감히 구축함 따위로는 잡을 수 없었죠. 이후 북서쪽에서 전함 로드니와 킹 조지 5세가 도착하여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로드니의 주포가 비스마르크에 직격했고 이 과정에서 리첸스 제독과 참모진이 전사했습니다. 이어서 순양함 도세셔와 노퍼까지 합류해 협공을 펼쳤습니다. 수많은 포격을 맞으며 비스마르크의 포탑들은 고장나기 시작했고 탄약도 고갈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대응 사격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희망이 없음을 직감한 웰스 중령은 배를 자침시키자고 주장했고 승무원들에게 바다로 탈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5월 27일 오전 10시 36분 비스마르크 주위를 선회하던 순양함 도세셔가 마지막으로 어뢰를 발사했고 이것이 명중하며 비스마르크는 침몰했습니다. 대서양의 심연으로 가라앉은 비스마르크. 승무원 2200명 중 단 115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비스마르크는 단 한 척의 전함이었지만 그 영향력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단 8일 동안 벌어진 이 추격전은 해군 역사상 가장 극적인 전투로 기록되었으며 지금도 비스마르크는 대서양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탈리아군 항복 속도로 영상이 제작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